네, 숫자로 판세를 보는 여기 몇 대 몇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수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상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계속 박빙이라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바뀐 건 없는 거죠? 이게 좀 해리스 박빙 우위 현상이 좀 계속 지속은 되고 있는데 네. 트럼프와의 격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지금 음, 보시는 화면이 야후뉴스와 유고브의 여론조사인데 네. 48%로 트럼프와 지금 2%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관이 지난달에 대선 토론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가 5%포인트 간격이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좀 좁혀졌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건데 한 달 사이에 중동의 긴장도 커졌고 지난주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도 있었고 특별히 줄어든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정말 저도 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열심히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유권자들의 마음 변화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질적 조사가 있길래 같이 한번 음, 보려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CNN이 조지타운대 미시간대와 함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매주 그러니까 해리스나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거나 듣거나 또 읽은 게 있냐 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9월 초 지금 전체 총량을 보시면 이제 조금씩 9월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음. 그 세부 내용을 봤을 때도 여기 거짓말쟁이 이거 노란 선이 원래 되게 얇았던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캠페인, 경제, 이민과 맞먹게 굉장히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NN은 대표적인 한 응답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해리스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다. 약속하는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뭐 한 응답자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부정적인 키워드가 늘어나는 해리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습니까? 물론 트럼프의 경우도 이제 거짓말쟁이 키워드가 굉장히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주황색 보시면 이제 법적 문제가 음. 굉장히 두꺼웠는데 최근 들어서 확 얇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키워드의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는 좀 긍정적인 편에 가깝고 이제 트럼프가 부정적인 키워드가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최근 들어서 보면 해리스가 확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 선 그래프가 좀 거꾸라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네. CNN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는 어차피 비슷하고 무소속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 공화, 무소속 모두 부정적 키워드가 지난주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심 기자가 아까 그 유권자들이 해리스에 대해서 듣거나 본 경험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도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조금 더 그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해리스 5%포인트, 트럼프 7%포인트 둘 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네. CNN은 이게 어쩌면 트럼프 이렇게 토론이 없어서의 영향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20년 대선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토론이 있었고 음. 그럼 아무래도 언론 노출 빈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지금 격전지를 돌면서 열심히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좀 유권자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만한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매력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격전지 상황은 어때요? 수치가 계속 비슷합니까? 지금 7개 격전지 조사의 평균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해리스가 4대 트럼프 3으로 약간 해리스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나오네요. 몇 예. 주 연속 사실 네바다가 동률이었어서 3대 3대 1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네바다가 0.1%포인트 해리스로 기울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실 음. 굉장히 미미한 수치잖아요. 이게 그쵸. 이런 상황에서 중동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아랍계 무슬림 유권자들이 민주당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아랍계 유권자의 59%가 바이든을 지지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랍계 유권자 가운데에는 바이든 지지자가 트럼프 지지자의 한 2배가 됐다. 이렇게 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이 2023년에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트럼프 절반도 안 되는 18%로 지지율이 확 쪼그라들었다가요. 네. 그나마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한 게 이제 최근 이게 아랍계 미국인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인데 네. 1년에 걸쳐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민주당, 공화당 지지 여부 또 이제 투표 의지까지 다 계산을 해서 보정을 했더니 42대 46으로 트럼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연구소는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요. 이제 아랍계 무슬림 유권자만 따지면 345만 명, 이제 미국 전체 인구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0.1%포인트가 정말 아쉬운 이 격전지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같은 경우는 2020년 대선 당시 불과 12,000표 미만으로 이제 바이든이 승리했던 조지아주에서 15만 명 이상의 아랍계 무슬림 유권자가 등을 돌린다면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친이스라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해리스 입장에서는 아랍계 유권자들을 버릴 수도 없고 그쵸. 둘 다 잡으려니 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 정말 사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비단 아랍계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팔 시위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젊은층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번질 수 있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또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 중동 갈등 중재 노력이 얼마나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30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요. 추격하는 트럼프, 이중고처한 해리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심순 기자였습니다.